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웠던 날, 그리고 가장 자랑스러웠던 날에 관한 것입니다. 믿어지시나요? 불과 하루 만에 제 아버지는 공사판 인부에서 재벌 회장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신분이 바뀐 게 아니라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난 것이었죠. 그날 특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상견례 자리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시멘트 가루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30분 늦게 도착하신 아버지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맞은편에 앉은 예비 시부모님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 손으로 코를 막으며 내뱉은 그 말. 시멘트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우리 민호가 인류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데 공사판 인부 딸이랑 결혼시키자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죠. 이 결혼 우린 반대합니다. 당장 파혼하도록.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너졌습니다. 3년을 사귀었던 사랑하는 남자친구와의 결혼이 단 한 번의 상견례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 아버지가 왜 평생 낡은 작업복만 입고 사셨는지, 왜 허름한 연립주택에서 사셨는지, 왜 단 한 번도 제게 용돈을 넉넉히 주신 적이 없으셨는지 그 이유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예비 시아버지의 회사 앞에 고급 세단 20대가 일렬로 도열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정장을 갖춰 입으신 아버지가 차에서 내리셨죠. 태수건설 강태수 회장님이십니다. 경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는 순간 예비 시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전날 공사판 인부라며 모욕했던 그 사람이 자기 회사에 일감을 주는 대한민국 5대 건설사의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그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서. 하지만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평생 저를 평범한 노동자의 딸로 키우신 아버지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되었을 때였어요. 아버지는 제게 돈이 아닌 더 귀한 무언가를 물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아버지는 평생 거짓말을 하시며 사셨던 걸까요?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저와 제 약혼자 그리고 두 집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강지혜, 올해 28살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왔고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강태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성실한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어린 시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아버지는 항상 새벽같이 일어나 현장으로 나가셨습니다. 시멘트 냄새와 땀 냄새를 풍기며 저녁 늦게 돌아오셨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얼굴은 항상 피곤해 보이셨어요. 지혜야, 밥 먹었니? 응, 아빠. 편의점 도시락 먹었어. 미안하다. 아빠가 요리를 못해서. 아버지는 늘 미안해 하셨습니다. 더 좋은 옷을 사주지 못해서, 더 맛있는 음식을 해주지 못해서, 친구들처럼 학원을 많이 보내주지 못해서 항상 죄송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비록 가난했지만 저를 정말 사랑하셨거든요. 제 생일이면 어떻게든 케이크를 사오셨고 추운 겨울이면 당신은 얇은 점퍼를 입으시면서도 제게는 따뜻한 패딩을 사주셨습니다. 아빠는 일하면 더워서 괜찮아. 우리 딸은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저는 25살이 되던 해
윤민호를 만났습니다. 민호는 대기업에 다니는 엘리트 직장인이었어요.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가 성격도 온화했죠. 우연히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마주친 게 인연이 되어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 씨, 저랑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네. 저요? 네. 혼자 앉아 계시는 것 같아서요. 실례가 아니라면.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3년으로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야근할 때면 회사 앞에서 기다려 주었고, 제가 힘들어하면 언제나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민호야, 고마워. 당연하지. 난 내가 좋으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했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혜야, 우리 결혼하자. 정말? 응. 너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 그날 저는 너무 기뻤어요.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죠. 집에 돌아와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저 결혼해요. 뭐?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기쁜 표정이 아니었어요. 뭔가 걱정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죠. 아빠, 왜 그러세요? 기쁘지 않으세요? 아니다, 지혜야. 축하한다. 그런데, 네. 그 사람 집안은 어떤가? 민호 아버지는 중견기업 부사장이시래요. 괜찮은 집안이에요. 그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렇구나. 아빠, 왜 그러세요? 혹시 제가 시집 가면 외로우실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다. 아빠는 괜찮아. 그런데 지혜야.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상견례 때 아빠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지 고민이구나. 아빠, 그냥 편하게 오세요. 있는 그대로요. 알겠다. 그때 저는 아버지의 그 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깊은 고민을 하고 계셨는지, 얼마나 큰 결심을 하고 계셨는지 전혀 알지 못했죠. 그리고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민호와 함께 예비 시부모님을 만날 준비를 했어요.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제일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민호도 정장을 갖춰 입고 왔죠. 지혜야, 긴장되지? 응, 엄청. 괜찮아. 우리 부모님 좋으신 분들이야. 민호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오후 2시 약속 시간. 민호의 부모님이 먼저 도착하셨어요. 아버지 윤석진 씨는 고급 양복을 입고 계셨고 어머니 최은주 씨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계셨습니다. 두 분 다 품이 있어 보이셨죠? 안녕하세요. 윤민호 어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지혜입니다. 어머, 사진보다 더 예쁘네요. 그런데 신부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아, 아버지가 조금 늦으신데요. 일 때문에. 일? 무슨 일 하시는데요? 저는 살짝 망설였습니다. 건설 쪽 일 하세요. 아, 건설업 하시는구나. 그럼 사업하시나 보네요? 아, 그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작업복 차림의 아버지가 들어오신 겁니다. 시멘트 가루가 묻은 작업복, 페인트 얼룩이 진 바지, 낡은 안전화. 손에는 노란색 안전모를 들고 계셨죠. 죄송합니다. 현장 일이 늦어져서 그 순간 레스토랑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아버지에게 쏠렸어요. 고급 레스토랑에 작업복 차림으로 온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가 너무 미안하고 죄송했어요. 분명 현장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신 거잖아요. 아빠, 아버지는 제게 미안한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맞은편에 앉은 민호 부모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최은주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손으로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리셨죠. 시멘트 냄새가 진동을 하네요. 윤석진 씨는 아들 민호를 노려보았습니다. 민호야, 장인어른이 무슨 일 하신다고 했나? 아버지, 그게 신부 아버지분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버지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미장 일을 합니다. 미장 일이요? 그러니까 인부 말씀이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순간 레스토랑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은주 씨가 물컵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석진 씨, 이거 뭐예요? 우리 민호가 인류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데 공사판 인부 딸이랑 결혼시키자고요?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명문대 나와서 회사 차장까지 했는데 인부 딸하고 결혼을 시켜요? 체면이 말이 아니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민호가 어머니를 말렸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혜는 민호야, 넌 입 다물어. 윤석진 씨가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봐요, 강태수 씨. 솔직히 우리 집안이랑은 격이 안 맞습니다. 이 결혼 우린 반대합니다. 아버지, 민호가 소리쳤지만 윤석진 씨는 냅킨을 던지며 일어났습니다. 민호야, 가자.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최은주 씨도 가방을 집어들며 마지막으로 비웃듯 말했어요. 딸 시집 보낼 거면 좀 제대로 키우시지. 상견례에 작업복 입고 와요? 창피해서 어쩌겠어요. 그리고 두 분은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민호는 망설이다가 결국 부모님을 따라갔어요. 뒤돌아보며 미안해, 지혜야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빠 때문이에요. 아니, 그건 제 진심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아무 말이나 내뱉은 것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지혜야. 아빠가 미안해. 아버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우리는 그렇게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쓸 여력도 없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죠.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주먹이 얼마나 세게 쥐어져 있었는지, 아버지의 눈빛에 어떤 결심이 서려 있었는지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방문을 잠그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민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지혜야, 정말 미안해. 부모님을 설득해 볼게. 하지만 다음날 온 문자는 달랐습니다. 지혜야, 부모님이 완강하셔.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그 다음 문자. 우리 여기서 정리하자. 미안해.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3년을 사귀었던 사람이 단 하루 만에 저를 버렸어요. 부모님 말 한마디에 무너진 겁니다. 민호야, 너도 그 사람들이랑 똑같구나. 저는 회사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병가를 내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아버지는 매일 새벽같이 나가셨다가 저녁 늦게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제 방문 앞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야, 밥은 먹었니? 문 앞에 놔둘게.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대답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대답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저는 문득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하신 거예요. 그리고 방에서 전화 통화를 하시는 소리가 들렸죠. 김 실장,
윤석진이라는 사람 알지? 한진산업 부사장. 우리 하도급 업체야. 그 사람 신상 전부 파악해. 그리고 내일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하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도급 업체? 김 실장? 아버지는 건설 현장 인부인데 왜 하도급 업체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김 실장이라니 그게 누구죠? 문을 살짝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30년 동안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내 딸을 모욕한 건 용서할 수 없어. 내일 직접 가겠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려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셨어요.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요. 그리고 옷장에서 뭔가를 꺼내셨습니다. 저는 몰래 문틈으로 지켜봤어요. 아버지가 꺼내신 건 고급 정장이었습니다. 새까만 양복에 하얀 와이셔츠, 그리고 명품 브랜드 넥타이까지. 저는 한 번도 아버지가 그런 옷을 입으신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한테 저런 옷이 있었어? 아버지는 정장을 갖춰 입으시고 머리도 깔끔하게 빗으셨습니다. 그리고 구두까지 신으셨어요. 반들반들 광이 나는 고급 구두였죠.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얼른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평소처럼 버스 정류장으로 가실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고 정장 입은 남자가 차 문을 열어드렸어요. 아버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차에 타셨습니다. 저게 뭐지? 저는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그 차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기사님, 저 검은색 세단 따라가 주세요. 네. 아, 네. 차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한진산업? 민호 아버지 윤석진 씨의 회사였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려 멀찍이 지켜봤어요. 그리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한 대가 아니었어요. 그 뒤로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10대, 15대, 20대 모두 같은 회사 로고가 붙어 있었어요. 태수건설? 그 순간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태수건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그래, TV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죠. 대한민국 5대 건설사 중 하나. 수조원대 자산을 가진 거대 기업. 그런데 왜 태수건설 차량들이 여기 있는 걸까요? 아버지가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으신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었어요. 위풍당당하고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그리고 차에서 함께 내린 사람들이 아버지께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도착하셨습니다. 회장님?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우리 아버지를? 한진산업 건물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나왔습니다. 경비원들, 직원들, 그리고 윤석진 씨도 황급히 뛰어나왔어요. 최 회장님, 어떻게 저희 회사에? 윤석진 씨는 아버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당신은 3일 전에 봤던 사람 맞습니다. 윤 부사장.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럴 리가. 작업복 입고 공사장 인부. 맞습니다. 저는 공사장 인부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서류 봉투를 윤석진 씨에게 던지셨어요. 30년 전 맨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태수건설을 만들었죠.
당신네 회사가 우리한테 받은 하도급 계약서입니다. 오늘자로 전부 파기합니다. 예. 그러시면 저희 회사는 망하겠죠. 그게 제 목적입니다.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태수건설 회장님이시라고? 평생 작업복만 입으시고 새벽같이 현장에 나가시던 아버지가 알고 보니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사 회장님이셨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윤석진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어두워서 늦었습니다. 그때 최은주 씨가 뛰어나와 아버지 바지를 붙잡았어요. 회장님, 제발 우리 남편 용서해 주세요. 다 제 잘못입니다. 3일 전에 제 딸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제대로 키우라고 하셨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호도 달려왔습니다. 장인어른, 아니 회장님, 저는 정말 지혜를. 민호 씨, 아버지는 민호를 똑바로 보셨어요. 당신은 부모가 반대할 때 우리 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가 아버지 앞에 섰어요. 아빠, 아버지는 깜짝 놀라셨습니다. 지혜야? 내가 왜 여기? 아빠가 태수건설 회장님이라고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평생 거짓말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제 어깨를 잡으셨어요. 지혜야, 아빠가 설명할게. 일단 여기서 나가자. 싫어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보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알았다. 아빠가 말해줄게. 그리고 아버지는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지혜야, 아빠는 30년 전 정말 공사장 인부였어. 맨손으로 시작해서 밤낮 없이 일했지. 그리고 작은 하도급 회사를 차렸고 그게 점점 커져서 지금의 태수건설이 됐단다. 하지만 아빠는 내게 그 사실을 숨기고 싶었어. 왜냐하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는 아빠의 돈이 아니라 아빠 자체를 사랑해줬으면 했거든. 그리고 내가 만날 사람도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길 바랐어. 아빠 주변에는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진심이 아닌 관계들, 이익 때문에 웃는 얼굴들. 아빠는 내가 그런 세상에서 살기를 원치 않았단다. 저는 아버지를 안아드렸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그때 아빠 때문이라고 말해서. 아니야, 지혜야. 아빠가 미안해.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야.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민호 씨, 당신은 우리 딸을 지킬 자격이 없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하지만 이제 그만하세요.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차에 태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을 떠났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빠, 근데 정말로 하도급 계약 파기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다. 그건 협박이었어. 진짜로 파기하진 않을 거야. 왜요? 그 회사에도 먹고 살아야 하는 직원들이 많단다. 죄 없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줄 순 없지. 저는 아버지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윤석진 씨 부부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말이야. 차창 밖 풍경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3일간 너무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모욕도 당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옆에 계신 아버지를 보니 다시 힘이 났습니다. 그래, 나한텐 아빠가 있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아버지가. 그런데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일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요리를 하셨어요. 김치찌개였는데 평소보다 훨씬 맛있었죠. 아빠 요리 실력이 늘었네요. 원래 아빠가 요리 좀 한단다. 그동안 일부러 서툰 척 했던 거야. 뭐, 그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지혜야. 아빠가 너무 많은 걸 숨기고 살았구나. 이제 다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숨기지 마시고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빠가 25살 때 정말 공사장 막노동꾼이었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힘든 시절이었지.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 너의 엄마를 만났어. 엄마도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는데 참 예쁘고 착한 사람이었단다. 아버지의 눈가에 그리움이 어렸어요. 우리는 사랑했고 결혼했어. 그리고 내가 태어났지. 아빠는 너무 행복했어. 가난해도 우리 셋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하지만 내가 5살 되던 해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그때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어.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했단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말이야, 지혜야. 바로 그때 아빠한테 기회가 왔어. 기회요? 응. 아빠가 일하던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났었어. 건물이 무너지면서 여러 사람이 갇혔는데 아빠가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들을 구했지. 아버지는 잠시 멈추셨다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중 한 사람이 대형 건설사 부사장이었어. 그분이 고마워하시며 아빠한테 제안을 하셨지. 자기 회사에서 일하지 않겠냐고. 그래서요? 아빠는 그 회사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 밤낮 없이 현장을 뛰어다녔지. 그리고 5년 후 독립해서 작은 하도급 회사를 차렸단다. 그게 태수건설이요? 응. 처음엔 직원 5명짜리 조그만 회사였어. 하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어. 성실하게 일했고 신뢰를 쌓았지. 그러다 보니 회사가 점점 커졌어. 저는 감탄했습니다. 10년 후엔 중견기업이 됐고 20년 후엔 대형 건설사 반열에 올랐단다. 지금은 직원만 5천 명이 넘어. 대단하세요, 아빠. 아니야. 아빠는 그저 너를 위해 열심히 일했을 뿐이야. 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말이야, 지혜야. 회사가 커지면서 아빠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 이상한 사람들이요?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 아빠를 이용하려는 사람들. 심지어 내게 관심을 보이는 남자애들도 있었어. 저는 놀랐습니다. 제게요? 응. 내가 중학교 다닐 때였어. 어떤 집안 아들이 너한테 관심을 보였는데 알고 보니 그 집안이 아빠 회사랑 거래하려고 접근한 거더다고. 아빠는 그때 결심했어. 너만큼은 그런 세상에서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일부러 가난한 척하고 살기로 한 거야.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고 아빠는 평범한 노동자인 척 살았어. 너한테도 세상한테도 숨기고 말이야. 그럼 그동안 아침마다 나가신 건 회사에 갔었어. 하지만 작업복 입고 현장 인부 행세를 했지. 직원들한테도 비밀로 하라고 했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저를 위해 거짓말을 하신 거였어요. 아빠, 너무 힘드셨겠어요. 아니야. 아빠는 행복했어. 너를 보면서 말이야.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누구시죠? 문을 열자 놀랍게도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지혜야. 민호야, 너 어떡해? 민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관 앞에서요.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야, 일어나. 사람들 다 쳐다본다고. 안 돼. 나 용서받을 때까지 안 일어날 거야. 아버지가 나서셨어요. 민호 씨, 일어나십시오. 회장님, 아니, 장인어른. 이미 끝난 일입니다. 돌아가시죠.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지혜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쉽죠. 하지만 당신은 3일 전 우리 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비겁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반대하지 못했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지난 3일 동안 정말 후회했습니다. 지혜 없이는 못 살겠더라고요. 부모님께 정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혜와 결혼하지 못하면 평생 혼자 살겠다고. 부모님도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지혜야,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민호가 다시 와준 게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망감도 컸습니다. 민호야, 나.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민호 씨, 제가 한 가지 시험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우리 딸에게 청혼하십시오. 여기서 진심으로. 민호는 주춤했습니다. 지금요? 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반지 상자였습니다. 지혜야. 민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사실 3일 전 상견례 날 나는 너한테 청혼하려고 했어. 이 반지도 미리 준비했었고 상자를 열자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비겁해서 못했어. 부모님 반대에 무너졌지. 정말 미안해. 지혜야, 나 다시는 너를 지키지 못하는 바보가 되지 않을게. 누가 뭐래도 세상이 반대해도 너만 있으면 돼.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들었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 저는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어요. 제 결정을 존중하신다는 뜻이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나, 너를 용서할 순 있어.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순 없어. 지혜야, 3일 동안 너무 많이 생각했어. 그리고 깨달았어. 진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를 지키는 거라는 걸.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너는 나를 사랑했겠지. 하지만 충분히 사랑하진 않았어. 그래서 부모님 말 한마디에 무너진 거야. 지혜야, 제발. 미안해. 하지만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민호는 한참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다가 결국 일어섰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지혜야. 그는 돌아서 걸어갔어요.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춰서서 뒤돌아봤습니다. 지혜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그리고 너의 아버지 같은 분을 장인어른으로 모시지 못하게 돼서 정말 후회돼. 민호는 아버지께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제가 부족했습니다. 좋은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빠, 제가 잘한 거죠? 그래, 지혜야. 잘했어.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따른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란다. 며칠 후 뜻밖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윤석진 씨 부부가 회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회사로 갔습니다. 태수건설 본사였죠.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 회사를 보았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건물, 수백 명의 직원들, 최첨단 시설들. 모든 게 낯설고 놀라웠습니다. 아빠, 여기가 다 우리 회사예요? 응. 30년 동안 일궈낸 거란다. 회장실로 들어가자 윤석진 씨 부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분 다 초췌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윤석진 씨가 일어나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최은주 씨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지혜 씨한테 회장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그들을 쳐다보셨어요.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제 딸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두 분의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두 분을 용서합니다. 최은주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작업복을 입었다고 해서, 가난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낮은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작업복을 입으셨을 때도, 지금 정장을 입으셨을 때도 똑같이 훌륭하신 분이세요. 옷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만드는 거니까요. 윤석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윤 부사장님, 하도급 계약은 유지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앞으로는 직원들 처우를 개선하시고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제가 감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변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던 저에게 아버지가 전화하셨어요. 지혜야, 오늘 저녁에 약속 있니? 아니요. 왜요? 중요한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싶구나. 누구요? 저녁에 보면 알아. 저녁, 고급 레스토랑. 아버지와 함께 앉아 있는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단정하고 지적인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김 부장. 앉게. 아버지가 저를 소개하셨어요. 지혜야, 이분은 우리 회사 기획부장 김서준이야. 아빠가 제일 신뢰하는 직원이지. 안녕하세요. 강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서준입니다. 그는 밝게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김서준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그는 명문대를 나왔지만 아버지 회사에서 말단부터 시작했대요.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고 했죠. 김 부장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겸손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지. 김서준은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회장님, 과찬이십니다. 그날 저녁은 즐거웠어요. 김서준은 재미있는 사람이었고 이야기도 잘 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김 부장, 어땠니? 좋은 분 같았어요. 근데 왜 갑자기 소개시켜 주신 거예요? 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글쎄,
아빠가 보기엔 너한테 딱 맞는 사람 같아서. 아빠, 농담이야. 하지만 좋은 사람 알아두는 건 나쁘지 않잖니?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민호와의 이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구나. 1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제 인생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선 저는 아버지 회사에서 정식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혜를 받은 건 아니었어요. 평사원으로 들어가서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일했죠. 회장님 따님이라고 특별 대우 해달라는 건 아니죠? 첫 출근 날 저는 인사팀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다른 직원들처럼 대해주세요.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인사팀장님은 흐뭇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역시 회장님 따님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지혜 씨. 처음엔 힘들었어요. 동료들은 저를 회장님 딸로만 봤고 어떤 사람들은 아부하려 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습니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죠. 현장에도 직접 나가서 작업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혜 씨, 힘들지 않아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진짜 배우는 거잖아요. 6개월쯤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혜 씨, 정말 대단해요. 회장님 따님인데도 전혀 티 안 내고. 지혜 씨 덕분에 우리 팀 실적이 올랐어요. 동료들이 진심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쁜 건 김서준 부장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처음엔 회사 선후배로 커피 한 잔 마시는 정도였는데 점점 자주 만나게 됐죠. 지혜 씨,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요? 네, 좋아요. 서준 씨는 민호와는 달랐습니다. 겉모습보다는 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회장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죠. 지혜 씨는 정말 열심히 일하시네요. 당연하죠.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으니까요. 멋있어요. 저도 그렇게 10년을 일해왔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고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봄날 벚꽃이 흩날리는 한강공원에서 서준 씨가 말했어요. 지혜 씨,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네. 사실 1년 전 그날 회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을 때 이미 지혜 씨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요? 네. 회장님이 딸 자랑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어떤 분일까 하고. 서준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보니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사람이었어요. 서준 씨, 지혜 씨,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역시 아빠 눈썰미가 틀림없지? 아빠, 혹시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뭘 말이야? 서준 씨 소개시켜 주신 거요. 아버지는 씩 웃으셨습니다. 글쎄다. 그냥 좋은 사람 알아두라고 했을 뿐인데. 아빠,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소식도 있었습니다. 윤석진 씨 부부에게서 연락이 왔었어요. 지혜 씨, 저희 민호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대요. 정말요? 축하드려요. 당신 덕분입니다. 민호가 그날 이후로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최은주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많이 반성했어요. 회사 직원들 처우도 개선했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다 당신과 회장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래, 모든 일엔 이유가 있는 거구나. 그날의 아픈 일들이 결국 모두에게 좋은 교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는 아버지와 함께 건설 현장에 나왔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기공식이 있는 날이었죠. 지혜야, 저기 보이니? 아버지가 가리킨 곳에는 작업복 입은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셨어요. 네, 아빠. 저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한 사람들이야. 저분들이 있어서 이 큰 건물이 세워지는 거란다. 알아요, 아빠. 아버지는 작업자들에게 다가가 악수를 나누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안전하게 작업해 주세요. 아, 회장님, 감사합니다. 더운데 시원한 음료수 준비했으니까 쉬면서 드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분이셨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노동의 가치를 아는 분이셨죠. 기공식이 끝나고 차에 타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아빠가 너한테 물려줄 게 많아. 이 회사도 재산도. 아빠,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들어봐.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걸 물려주고 싶어. 뭔데요? 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진심으로 살아가는 마음. 지혜야, 세상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내면이란다.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진실한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30년간 작업복을 입고 산 이유도 그거였어. 너한테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야. 알아요, 아빠.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뭐가? 제게 진짜 가치가 뭔지 가르쳐 주셔서요.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너는 정말 잘 자랐어, 지혜야. 아빠가 너무 자랑스럽다. 저도요, 아빠.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아버지를 두어서 정말 행복해요. 차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주황빛 하늘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1년 전 그날 레스토랑에서 모욕당했던 그 순간이 지금은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없었다면 저는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픔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진실은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저와 서준 씨는 약혼했습니다. 상견례는 이번엔 달랐어요. 아버지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오셨고 서준 씨 부모님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회장님, 저희 아들이 좋은 분 만났습니다. 아닙니다. 제 딸이 복받았죠. 양가 부모님은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 자리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품격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구나. 구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입은 옷이나 가진 돈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 아버지는 작업복을 입었을 때도 정장을 입었을 때도 똑같이 훌륭한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가치는 옷이 아니라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 삶 자체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요. 윤석진 씨 부부는 작업복 입은 아버지를 무시했지만 결국 그것이 자신들의 무지함을 드러낸 것뿐이었습니다. 반대로 김서준 씨는 제가 회장 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저라는 사람 자체를 봐주었죠.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합니다. 거칠애와 허세는 오래가지 못하지만 진실과 성실은 영원히 빛을 발하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계시진 않나요? 작업복 입은 사람, 평범해 보이는 사람, 화려하지 않은 사람. 그들을 함부로 대하진 않으셨나요? 기억하세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제 아버지처럼 30년간 숨기고 살아도 결국 진실은 밝혀지는 거니까요.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주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당신이 무심코 지나쳤던 그 사람이 사실은 보석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그 사람이 당신보다 훨씬 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훌륭한 아버지가 계시고 사랑하는 연인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줄 알게 됐으니까요. 1년 전 그날의 모욕과 아픔이 결국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그 힘든 시간들조차도요. 오늘도 노후의 라디오북 채널이 앞으로 당신의 인생을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작품을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남들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느냐가 당신의 가치를 만듭니다. 작업복을 입든 정장을 입든 중요한 건 그 옷 속에 담긴 당신의 진심입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빛을 볼 날이 옵니다. 제 아버지처럼 저처럼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진심으로 살아가세요. 감사합니다.